그래도 이제 그 네.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두 번째 모듈에서는 뭐 부분 최적화, 전체 최적화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두 번째 모듈이 네. 부분 최적화냐, 네. 전체 최적화냐. 그래가지고 지금 세부 내용을 보니까 부문 중심 사업 추진의 한계, 그 다음에 손익만이 아니라 사업 구조 관점의 필요성, 전략적 관점이 중요. 어떤 사업을 어떤 구조로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 거예요? 모듈 2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합적 관점이죠. 네. 통합적 관점. 그러니까 앞에 모듈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긴 하죠. 이게 전체적인 모듈이 다 그런 맥락으로 연결을 해서 만든 거라서. 통합적 관점이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왜, 근데 이제 통합적 관점을 가지려면 네. 그냥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 속에서의 관점이니까 비즈니스를 통합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걸 네. 여기서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어떤 네. 내용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요소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우선 사례로 그냥 가볍게 네. 아폴로 신드롬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서 네.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게 왜 나왔고 그게 네.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인사이트가 뭔지 네. 똑똑한 사람들 모아놨더니 오히려 시너지가 안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 아폴로 신드롬을 저거요? 그 나오거든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거? 네네네. 네.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네. 영국의 헨리 경영대학교에서 네. MBA 시간에 네. 시뮬레이션 게임을 25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또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몰라. 이 팀 서로 네. 가장 그래도 샤프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끼리 딱 모아놓고 그 팀을 일명 아폴로 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천재들 팀. 네.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네. 뭐 그렇다고 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멍청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아서 네. 이렇게 해서 총 25번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요. 그쵸. 그런데 이 아폴로 팀이 겨우 3번밖에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3번이라 하면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그렇죠. 이하이거나 네. 평균 정도. 네, 그래서 그때 그 현상을 보고 이제 이게 아폴로 신드롬이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저는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것.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성과가 떨어졌느냐를 좀 봐야 하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분석 능력입니다. 분석과 비판. 그걸 잘하죠. 네, 그거 엄청 잘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관점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비판을 하는데 치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데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 또는 다른 사람이 낸 솔루션에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이라 하면 내가 부족한데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래야 시너지가 나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는 똑똑해. 나는 맞아. 근데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이걸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협업이 필요가 없어지고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인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놨지만 개인의 능력이 다 쓸모없게 돼버리는 그래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역량이 다 쓸모없어져 버린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폴로 신드롬인데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 우리 안에는 우리 내부의 협업 문제는 뭐가 있느냐? 네,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항상 강의를 하면서 이슈 중심으로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사례를 보여주고 그 사례와 유사한 우리 또는 그 사례보다 더 심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를 좀 뽑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바람직한지를 같이 논의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논의 과정 중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로 또 서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고, 그걸 통해서 성장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너무 이 사회 환경, 이 경영 환경들이 너무 정말 심각해지니까 또 예측하기 쉽지도 않고, 즉각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데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협업도 안 되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고,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즉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즉각 대응이 안 되고 타이밍을 놓치거나 엉뚱한 데서 그냥 허우적거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좀 더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나 솔루션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협업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요인들을 좀 찾아보고 그걸 한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생각을 해보고 이걸 자연스럽게 CEO분이라면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볼까? CEO분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까?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CEO라면 어떨 것 같은지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요 현상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겁니다. 얘기를 하실 텐데 경영진이라는 게 과연 뭘까? C 레벨에 있는 분들이신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결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를 동반을 해요. 그렇죠. 그 리스크를 동반을 하고, 이제 CEO분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밑에서 서포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CEO의 관점에서 한번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파트너 역할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표도 있을 거고, 어떤 의사결정,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리고, 어떻게 이걸 또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원과 역량,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 제도가 됐든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지, 없다면 리소스가 외부로부터 아웃소싱이 필요한지, 또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건 이케아. 이케아가 요즘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요즘 좀 어렵죠. 워낙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쪽이 많이 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아는 아직 전 세계 가구의 넘버원입니다. 근데 이 이케아가 이 시장에 들어올 때 했던 이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케아가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유럽의 가구 회사들이 질비하게 나름 세팅이 딱 돼서 오랫동안 가구업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시장에 들어갈 때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에 기존에 하고 있던 기존 경쟁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승산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세팅을 딱 해놓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케아는 다른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그 기존의 업체들, 기존 경쟁자들을 분석을 쭉 합니다. 분석을 쭉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냐면, 주로 고객들이 기존 잘 살고 있는 중장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장년층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제품들은 조금 더 고전적이면서 디자인은 내구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죠. 고가의 가구들을 많이 이렇게 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뭐 압구정이나 청담이나 이런 데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주로 활동하는 곳이 그런 쪽이었다는 거죠. 활동하는 곳이 번화가 중심과 핫플레이스 이런 데, 아무래도 그런 데는 세가 비쌉니다. 매장을 내려니
거기에 매장을 내려니 이제 세가 비싸니까 매장을 크게 두지 못하고 네. 일부 제품들만 전시를 하고 샘플을 가지고 영업사원이 설명을 친절하게 아주 잘해서 그렇게 주문을 받으면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깎아서 배달을 해주는 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케아가 보니까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생산이 없으니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을 좀 바꿉니다. 고객을 바꾸었는데 고객을 어떻게 바꿨냐?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이런 중장년층이 아닌 네. 신혼부부들 또는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은 조금 디자인은 모던하면서도 가격은 중저가 정도, 내구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왜냐하면 또 이사도 다니고 아이들 낳으면 또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또 부셔지잖아요. 그렇게 제품이 바뀌는 거죠. 선호하는 제품들이. 그리고 이 중장년층이 아닌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손잡고 가서 직접 누워보고 만져보고 앉아보고 이렇게 누워보고 이러면서 직접 체험해보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체험을 하려니 많은 물건을 전시를 해야 되고 그 많은 물건을 전시를 하려니 매장이 커야 되고 네. 큰 매장을 두려니 비싼 그런 번화가에다 들 수 없어서 교외로 나갑니다. 네. 교외로 나가서 본인들이 보다가 그래서 이제 쇼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앉아보고 누워보고 만져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사가는 겁니다. 네. 사서 본인들이 직접 조립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남자분들 조립하는 거, 장난감 조립하는 거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런 욕구를 좀 자극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요즘은 큰 가구들은 배달비를 받고 배달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고객 하나를 바꿨거든요. 고객 하나를 바꿨는데 제품도 바뀌고 운영 방식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실제로 많은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이 합의가 되면 그와 관련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쫙 바뀌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어떤 혁신적인 전략들이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지금 앞에 내용에서 이케아 그렇죠. 케이스를 갖다가 연결을 그렇죠.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 이케아가 이렇게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서 네.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변화가 다 필요하잖아요. 조직 전체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이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도 그러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영진분들이 본인이 맡고 있는 부분에 엄청난 몰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회의하면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과연 뭘 위해서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부분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 맞도록 이 체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게 10가지가 이게 다 중요한 10가지를 내가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요. 내가 이 부문을 맡아서 사업을 해나가요. 그러면 조직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 중에서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10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내놓고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합해서 또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요? 해야죠.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메모하고 적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례를 주고 이 사례를 가지고 과연 우리 입장에서 현재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업무적인 측면, 뭐 워크 스킬적인 측면들도 있을 거고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인 각 맡고 있는 이 부문들의 협조, 협력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이슈들을 한번 뽑아보려고요. 도출을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방식을 어떻게 풀어갈 이슈를 던지고 네. 현재 제가 여기서 던지려고 하는 이 질문은 네. 우리가 기존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요런 부분들, 즉 요런이라 하면 네. 아까 우리 이케아가 했듯이 네. 우리가 고객을 새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나머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제품을 새로 바꾼다고 하면, 네. 또는 비즈니스 자체를 새롭게 정의를 해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하나를 바꿨는데 나머지가 다 바뀌잖아요. 네. 제품을 바꾸면 고객도 바뀌고 나머지가 다 그렇죠. 바뀝니다. 비즈니스를 새롭게 정의를 해도 나머지가 다 바뀌죠. 네.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전략들이 실행이 되려면 유연하게 우리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유연하게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또 그게 진행되는 과정, 즉 유연성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뭔지.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첫 번째 모듈에서도 방해가 되는 요소, 장애 요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나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면은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여기서 논의하는, 그러니까 모듈 1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모듈 2에서 논의하는 내용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앞에서는 본인들의 마인드 관점에서의 장애 요소를 보는 거고, 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장애 요소이기 때문에 마인드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장애 요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사 전략이 좀 잘 정의가 돼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올해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사업, 핵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실행하는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장애 요소나 방해 요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전략 혁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되게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전략을 뽑아낼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과정에서 간단하게 좀 다뤄보고 그런 혁신적인 전략들이 우리 조직을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성공한다면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재조정 또는 제거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이 내용이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내용이 많은 내용은 아닌데 그런 인사이트를 한 10분 정도 앞에서 뚝 던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모듈은 한 10분, 15분 정도 사례와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던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우리화해서 우리 내부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뽑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접근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솔루션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사실은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과제는 요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또 따로 하신다고 내부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하는 그 워크샵 이후에 따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임원분들이 기존의 관점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그것들이 제대로 잘 전체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여기서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이걸 실제로 현업으로 가셔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이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후발 작업들을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짧게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슈 중심으로 이슈를 뽑아보고 그것들을 고민해보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이제 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더분들 대상으로 좀 팀 리더분들 대상으로 하면 보통 한 3개 정도 모듈
네. 8시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 네. 한 3개 정도 모듈, 그러니까 한 모듈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다루어야 네. 그래야 어느 정도 해결안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네. 이슈를 뽑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합의를 해보는 정도까지만 네. 임원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긴 좀 어차피 또 있고. 이후에 또 따로 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고